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20번 강의 가우스 소거, 가우스 조단 소거입니다. 화면에 보인 것처럼 당구 테이블과 당구공을 빌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가우스 소거를 공부해 볼게요. n/n 행렬 A에서 주대각의 원소 AII를 피봇 개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4x6 행렬에는요, 이와 같이 4개의 피봇 개수가 있겠죠. 이 피봇 개수와 기본행 연산을 이용하면요, 피봇 개수 아래의 모든 원소를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우스 소거라고 합니다. 피봇이라는 말은 회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피봇 개수 A11을 중심으로 해서 일행을 이용해서 90도 회전한 아래의 원소들을 모두 0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때 사용되는 연산이 다음의 기본행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피봇 개수 A22를 이용해서 이 아래 원소를 모두 0으로 만들죠. 마찬가지로 A33를 이용해서 이 아래 원소를 0으로 만듭니다. 마지막 원소는 지울 원소가 없군요. 이와 같이 피봇 개수 아래를 모두 0으로 만들고 나면요, 이것은 마치 계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단 모양 또는 사다리 형태이므로 에첼론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피봇 개수 아래가 모두 제로인 것을 에첼론 매트릭스라고 하죠. 에첼론 매트릭스는 위삼각 행렬과는 다르죠. 위삼각 행렬은 n/n 정사각 행렬에 대한 것입니다. 가우스 소거 과정을 수식을 이용하여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A11 피봇 개수를 이용하여 첫 번째 컬럼을 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기본행 연산이 한 번씩 수행되었죠. 스타가 붙은 것은 모두 값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1열을 마치고 2열로 넘어가세요.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피봇 개수 아래를 모두 0으로 만들었죠. 기본행 연산이 또 적용되었기 때문에 스타가 2개가 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봇 개수 아래도 0으로 만들어야죠. 이때는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세 번째 피봇 개수 아래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의 개수에서 스타가 하나 붙은 것은요, 값이 한 번 바뀐 것이고요. 2개가 붙은 것은 2번 바뀌고 3개가 붙은 것은 값이 3번 바뀐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가우스 소거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가우스 소거를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식과 비교하면서요. 가우스 소거 과정을 당구 테이블과 당구공을 이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구공마다 원소가 적혀 있네요. 첫 번째 피봇 개수를 스틱으로 때립니다. 갈색 연필로 값을 모두 바꾸었죠. 이때 이러한 연산을 적용하면요, 여기 있는 공들은 모두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요. 값이 없는 것은 0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렬과 비교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모두 0이고요. 갈색 연필은 스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피봇 개수를 스틱으로 때릴까요? 녹색 연필이 와서 값들을 모두 바꿉니다. 이러한 연산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의 값들은 0이 되었고요. 행렬과 비교하면 이와 같습니다. 스타가 2개 있는 것은 2번 값이 바뀐 것이죠. 다시 세 번째 피봇 개수를 스틱으로 때립니다. 빨간 연필로 값을 수정하고 있죠.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이 아래는 0이 되었습니다. 행렬과 비교하면 이렇죠. 최종 결과를 보면요, 1행은 값이 그대로이고요. 2행, 3행, 4행은 모두 값이 바뀌어 있죠. 이와 같이 원소의 값이 바뀌지만요, 피봇 개수 아래는 모두 0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가우스 소거 과정입니다. 가우스 소거에 대한 함수이고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행렬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구해볼까요?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해도 행렬식 A의 디터미넌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행을 교환하면 행렬식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할게요. 그래서 행렬식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주어진 행렬에 가우스 소거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주대각 아래 모든 원소가 0이 되고요. 주대각 원소를 모두 곱하면 행렬에 행렬식을 얻습니다. 이때 두 행을 교환한 기본행 연산의 횟수가 홀수이면 행렬식의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예제 2번입니다. 아래의 3x4 행렬 A에 가우스 소거를 적용하고요. 행렬 A의 부분 행렬 B의 행렬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행렬은 여기 있고요. 첫 번째 피복계수 아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3을 곱해서 빼고요.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뺍니다. 이러한 연산이죠. 간단한 계산이므로 수행을 하고요. 값을 바꾸면 됩니다. 엠션 매스를 이용하면요. A 행렬을 먼저 만들고 두 개의 명령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열에 대해서도 반복합니다. 두 번째 피복계수 아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7을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결과는 이와 같고요. 프로그램도 이와 같이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행렬 B는 행렬 A의 부분 행렬이었죠. 기본행 연산 중에서 두 행을 교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디터미넌트는요, 주대각 원소를 모두 곱하면 되겠죠. 주대각 원소는 모두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34입니다. 그래서 모두 곱하면 디터미넌트는 134가 됩니다. 사용자 함수는 생략하고요. 내장 함수를 이용할게요. 엠션매스의 내장된 함수입니다. a.gauss1님을 쓰면요, 바로 이와 같이 가우스 소거 결과가 얻어집니다. 이번에는 가우스 조단 소거입니다. 가우스 소거 과정에서는요, 피복계수의 아래쪽을 0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가우스 조단 소거에서는요, 피복계수의 위쪽 원소도 모두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피복계수를 모두 1로 변환하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연산 과정이 더 많겠죠. 가우스 조단 소거는요, 역행렬을 구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많은 연립 방식을 풀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가우스 소거와 가우스 조단 소거를 그림으로 비교해 볼게요. 가우스 소거는 앞에서 배웠지만 비교를 위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피복 계수를 이용해서 이 아래 원소를 0으로 만들고 나머지 원소는 바뀌었죠. 두 번째 피복 계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아래를 0으로 만들고 나머지 원소들은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피복 계수를 이용해서 여기 0이 되고 나머지 원소는 바뀌었죠. 비교적 간단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각선 아래의 원소는 모두 0이 되었죠. 가우스 조던 소거는 가우스 소거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볼게요. 먼저 일행을 개수 A11으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나머지는 값이 바뀌겠죠. 피복 개수가 1이 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아래의 원소를 0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피복 개수도 1로 바꾸고요. 아래 원소를 0으로 만들고 다시 위의 원소도 0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르죠. 3열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1로 만들고요. 아래 원소를 0으로 만들고 위의 원소도 0으로 만듭니다. 가우스 소거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없지만요. 가우스 조단에서는 여기를 1로 만들고 이번에는 위쪽의 원소를 0으로 만듭니다. 이와 같이 가우스 조단 소거는 가우스 소거보다 연산 과정이 훨씬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n/n 단위 행렬을 부분 행렬로 가지게 됩니다. 가우스 조단 소거에 대한 함수인데요. 생략하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주어진 행렬에 가우스 조단 소거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피복 개수는 1이니까 그냥 아래 원소만 0으로 만듭니다. 3을 곱해서 빼고요.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빼면은 이와 같이 00이 나오겠죠. 엠샷 매스에서는 먼저 행렬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본행 연산을 2개 연속하면은 앞의 결과가 같겠죠. 가우스 조단 속어는 피복 개수를 1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와 같이 값이 바뀝니다. 이 피복 개수 1을 이용해서 위아래를 0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피복 개수의 아래와 위를 모두 0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을 곱해서 빼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면은 위아래가 모두 없어집니다. 엠샷 매스 명령은 이와 같이 두 개를 붙이면 되고요. 그래서 얻는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피복 개수를 1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34로 나눕니다. 그 결과가 여기 있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의 원소들을 모두 0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15를 곱해서 더하고요. 35를 곱해서 더하는 연산을 하면은 여기가 0으로 되겠죠. 이와 같이 가우스 조단 속어를 맞췄는데요. 이것은 선형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들이 행렬이 되었고요. 방정식을 푼 것이 여기 있습니다. 가우스 조단 속어의 응용이겠죠. 앞에서 작성한 사용자 함수는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 함수만을 이용할게요. 엠샷 매스에서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행렬을 만들고요. 1열에 대해서 가우스 조단을 수행하면 아래 원소가 0이 됩니다. 조단 2를 쓰면요, 두 번째 위아래가 0이 되겠고요. 조단 3를 하면은 위쪽의 원소들이 0이 되겠죠.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첨가 행렬을 알아야 되는데요. 행렬 A의 마지막 열에 다른 행렬 B를 덧붙이는 것을 첨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연산자로는 수직선을 쓰고요. 어떤 행렬이 역행렬을 가진다고 하면요, n/n 정사각형 A에 단위 행렬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n/2n 첨가 행렬이 되고요. 이와 같이 되겠죠. 이 전체 행렬에 가우스 조단 속어를 적용하면요, 앞에 부분은 단위 행렬이 되고요, 뒷부분은 역행렬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A에 i를 덧붙여서 만든 첨가 행렬에 가우스 조단 속어를 하면요, 앞부분은 단위 행렬이고요, 뒷부분은 역행렬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가우스 조단 속어는요, 역행렬을 구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제 4번입니다. 2x2 매트릭스의 역행렬인데요. 이것은 아주 쉬운 문제이지만 가우스 조단 속어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주어진 행렬 뒤에 2x2 단위 행렬을 붙입니다. 그리고 가우스 조단 속어 과정을 붙이죠. 위에서 구한 첨가 행렬에 가우스 조단 속어를 적용합니다. 먼저 개수 1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2로 나눕니다. 그리고 아래의 개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4를 곱해서 뺍니다. 그럼 0이 되죠. 이번에는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로 바꿉니다. 다시 위의 개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2분의 3을 곱해서 빼겠죠. 그러면 앞부분은 단위 행렬이 되고요, 뒷부분이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역행렬은 이와 같이 얻어지죠. 엠샷 매스에서 단위 행렬은 점으로 시작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n은 차원을 말하고요. .i2는 2x2 단위 행렬, .i3는 3x3 단위 행렬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이와 같이 A의 첨가 행렬 2x2 단위 행렬이고요. 가우스 조단 명령을 쓰면 답이 나옵니다. 수치 해석 20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